교육을 받고 4개월 만에 바로 2배 만들기에 성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2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브리핑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 실력이 오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브리핑 때문이었으니까. 딱 패턴이 정해져 있죠. 2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들어가는 패턴이 핵심입니다. 핵심. 국내 1호 트레이딩 코치 백타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백타 트레이딩룸에서 애널리스트 L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목이라고 합니다. 저도 2, 3년 전에 항상 월급이 부족했던 그냥 평범한 30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부수입을 거둘 만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투자를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한 방에 망했죠. 밑바닥을 찍었어요. 네. 그때의 그 감정과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전략을 짜셨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일단 시작부터가 B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제가 투자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어온 과정들과 그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분명히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암울하긴 했었어요. 암울하긴 했었지만 이평선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게 차트에서 돈을 내가 벌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확실히로 다가왔다. 그 영상으로서 너무나도 주가가 움직이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고 숨기는 거 없이 핵심적인 부분만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영상을 보고 백타 트레이딩룸의 파동에너지 이론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2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2달 전에 예약을 해서 수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뭔가 잡힐 듯 뭔가 이게 그 당시에 공부 막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됐죠. 내가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시드를 2배 불렸던 게, 교육받고 한 4개월 차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이론이라면은 내가 이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주변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손해본 사람도 있겠구나.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양쪽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쪽 길로 가야겠다. 화학회사? 오케이, 여긴 그만두겠다. 연봉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다. 돈이야 어차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시장 흐름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벌린다는 걸 난 몇 번이나 경험을 했고, 이제는 나한테 확실한 무기가 생겼으니까 파동에너지 이론을 가지고 나의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실패하지 않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퇴사를 결정을 한 거죠. 애널리스트 교육을 그러면은 그 당시 받을 때는 회사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도 다니고 이 회사도 다니고. 네. 업무를 어떻게 소화를 다 하셨는지. 대표님한테 상담을 그때 되게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차트 볼 시간이 없다 내가. 근데 난 트레이딩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이거. 대표님이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를 그려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캔들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알람만 듣고. 네, 알람만 듣고. 갤럭시 P2 그거 가지고 이제 딱 차가지고 진동 찍 울리면 올라갔네. 그리기 시작하는 거지 머릿속에.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렇죠. 왜냐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캔들의 움직임을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람이 울리니까 이제는 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될 차례인데 버티네? 이런 느낌? 알람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지 머릿속에. 맞아. 처음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4개월 만에 바로 2배 만들기에 성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2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브리핑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 실력이 오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브리핑 때문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회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브리핑을 쓰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교육생이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을 쓰죠. 근데 이 2번에서 사실 모든 정수가 녹아 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브리핑을 쓰고 이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잘못된 분석을 고치고 또 쓰고 고치고 또 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차트 흐름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패턴, 같은 움직임, 비슷하게 흘러가는 주가의 방향성, 이런 게 알아서 머릿속에 데이터 누적이 되니까 이제 분석력은 월등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트레이딩 단계인데, 이 트레이딩이 분석이 정확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0점만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지 조금 더 아래쪽에 들어갈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0점을 잡아가면은 결국에는 승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브리핑이 진짜 아직도 저희 애널리스트의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브리핑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규적인 커리큘럼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브리핑을 정규 커리큘럼에 넣은 이유가, 일단 그냥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대충 분석해서 이렇게 가겠지 라고 하면 그게 흩어지고 끝이에요. 근데 글로 남겨놓으면은 그것들이 계속 머리에 남고, 다음 예측할 때도 또 그것들이 데이터가 되고,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 패턴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럼 지금 패턴 그 패턴이랑 비슷한데 해서 그 패턴이랑 비교해보면 비슷해. 그럼 이때는 롱으로 갔네?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롱의 확률이 높으니까 롱 이러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이게 브리핑을 쓰면은 모든 패턴들이 이미 제 머릿속에 있어요. 과거에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저희 웨이더님들이 공식 카페에 질문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런 파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올렸는데 이거 비트코인 2020년도 8월 달에 나온 그 파동인데 찾아보니까 그 파동이더라고요. 하도 보니까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글 작업을 하는 거죠. 투자는 뭐 어떤 스타일로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분할 매수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잘 맞는 게 그냥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단타, 초단타 절대 2시간, 3시간 넘어가지 않는 거기서 3%, 5% 정도의 수익을 그냥 확보하는 그걸로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게 빠르면 10일, 늦어도 한 15일, 20일 정도면은 시드가 2배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빼고 또 단타. 이게 한 번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0배 레버리지로 오버나이트, 그러니까 밤 자고 일어나니까 청산되고 없는 거예요. 10배면은 대략 한 9%에서 10% 정도가 비트가 등락폭을 보여야 하룻밤 만에 청산을 나가는데 그날 밤에 12%가 움직여버려서 제가 자는 사이에 저는 단타로 접근하니까 손절가를 미리 걸어놓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산 한번 다 하고 나니까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나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자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파동이 몇 개 흘려보내야 다음 자리가 또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딱 패턴이 정해져 있죠. 몇 개,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들어가는 패턴이. 그걸로 수익을 다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찾고 자기만의 자리를 찾으려면은 진짜 매매를 좀 많이 해보고 똑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틀리는지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그래서 소액으로 일단 먼저 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타 스캘핑은 거의 안 하고 스윙 투자 요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투자 시드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불려 나가실 계획인가요? 일단 100만 원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80만 원은 안 쓸 겁니다. 20만 원으로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단타 스캘핑을 해서 시드를 불려서 이 20만 원이 이제 나중에 100만 원이 만들면 또 다시 100만 원이 되면 그때 시드를 불리면 불렸지 계속 이게 왜냐면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도 다르거든요. 내가 8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냐 없냐 그냥 20만 원이 내 전 재산이냐 이거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트레이딩에서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면 이제 다시 180만 원 정도가 있겠죠 시드가. 그럼 이제 50만 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원으로 제 생각에는 한 못해도 300 또는 500 가까이 또 만들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시드를 올리고 근데 중요한 건 2배가 불어났을 때는 50%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 시작해서 40만 원 불렸다 다시 20만 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로 다시 40만 원 불렸다 다시 2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3배, 4배, 5배 복리 좋죠. 좋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 수익은 빠르게 많이 보겠지만 손실도 빠르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익숙한 시드머니에 익숙한 변동폭에 이 변동폭에 발생하는 나의 손실률, 수익률 이것까지 익숙한 상태에서 트레이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아니까 이렇게 하면은 100이 500 되고 500이 1000 되고 이 1000만 원 되면은 그래도 단타를 칠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800만 원 냅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시드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돈을 뺏어오는 행위인데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용을 써야 됩니까? 제가 생각에는 80%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시드를 많이 놔두고 실제로 운용하는 시드는 조금만 가지고 있는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랑 타점, 진입할 차트 이런 게 정립되지 않으면은 풀시드를 넣어서는 안 되죠. 투자해야 될 시드와 투자하지 말아야 할 시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 웨이더님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죠. 매수를 할 때 몇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지금은 2분할 또는 풀시드 아예 보존하고 있는 시드는 따로 현금 시드로 놔두고 선물 거래 시드에서는 단타 스케이핑 할 때 2분할 또는 1분할 하는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그냥 한번 받고 손절 치고 아니면 한 받고 2차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법, 매수를 어떻게 하는가, 언제 매수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떤 패턴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최적의 분할 매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장 주기에 따라서 상승할 때는 그냥 1차 매수 받아버리는 거예요. 2편 눌리면. 근데 하락장 때는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정말 안전한 곳 아니면은 매수를 최대한 보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는 그런 분할 매수법, 그런 매수법은 없다라는 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 흐름만 받쳐주면 이제 돈은 언제든지 벌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평생을 투자를 할 건데 이제 이걸로 땡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이 제 머릿속에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이제 급한 마음은 없어졌죠. 웨이더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이제 이 말 꺼내기 시작하면은 1박 2일도 모자랄 것 같긴 하지만 딱 하나를 꼽자면은 모순된 말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석을 할 때는 좀 명쾌하고 깔끔한 사고적 논리로 좀 논리적 구조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되 결국에는 분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트레이딩이란 걸 해야 돼요. 저희는 이게 핵심인데 트레이딩 할 때는 생각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그 몇 개 가지고 내가 아는 매매 패턴, 자리, 그래서 딱 기준,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 그것만 가지고 세팅 끝나고 끝. 여기서 더 올라갈까 더 내려갈까,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은 심리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각을 딱 트레이딩에 진입을 했으면 거기서 생각을 끊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건 진짜 100% 공감. 근데 또 저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의식적으로 계속 그거를 차단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거 도 닦는 거라고. 맞아요. 진짜 도 닦는 거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분석이 정확하려면 이론이 기반돼야 된다는 거. 아니 수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제대로 기본기부터 갖춰온 사람들보다 수영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개 헤엄 이런 거보다 자유형이 훨씬 빠를 거고 정확한 자세에서 하는 게 더 빠를 거고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고 나만의 정확한 이론이 없다면은 이 시장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라도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당연히 더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라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더 빨라지고 그 폭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 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노하우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되게 좀 영광스럽고 어느 정도 이제 그만큼 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워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B2의 공개를 하게 되었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